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사장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셀러의 숙명, 사업자 확장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매대행 사업자 확장할 때 썼던 방식이고, 구매대행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리스크를 줄여 사입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남기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여러 개 확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을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매대행 셀러에게 사업자 확장은 필수이죠. 왜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상품 수가 꽉 차면 업로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마켓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사업자를 만드시려면 일단 사업을 하실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 사업자 담당자님에 따라 한 주소로 여러 사업자를 승인해 주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주소지에 한 개의 사업자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 제가 담당자님께 여쭤봤지만 주소지당 사업자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에 세무서에 전화해 보셔서 한 주소지에 추가 사업자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만약 사업자를 확장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부담이고 사무실 출근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비상주 오피스에 계약하셔서 주소만 받아 사업자를 만드시면 되고, 보통 1년의 비상주 오피스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는 말 그대로 상주하지 않고 주소만 얻기 위한 계약이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며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만드셨다면 이제 효율적으로 사업자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한 개에서 쭉 우상향하면서 매출이 5,800만 원까지 매출이 찍혔었어요. 한 개의 사업자에서 매출이 1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 결과는 매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한 개의 구매대행 사업자에서 매출 6천만 원을 넘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기준에는 한 개의 사업자가 9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6천 정도가 한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키웠던 방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사업자가 5,000개가 꽉 차면 이제 신규 2사업자를 생성해서 만들겠죠. 그럼 이때 1사업자는 5,000개가 전부 업로드가 돼 있고 2사업자는 상품 개수가 0개이겠죠. 이때부터 비율은 6대4 비율로 갑니다. 뭐가 6대4일까요? 상품 업로드 비율이 6대4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고 계신다면 혼자 하루 평균 업로드 하시는 숫자를 쓰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바분이나 직원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면 직원분들과 함께 총 업로드 양을 기재합니다. 빈칸에 업로드 양을 쓰셨다면 비율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루 업로드 양을 100개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직원분하고 하루에 업로드 양이 100개라고 한다면 비율에 맞게 1사업자는 40개를 업로드하고 2사업자는 60개를 업로드합니다. 6대4 비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사업자가 상품 업로드 개수가 꽉 차서 2사업자를 추가로 만들었을 때 2사업자 상품 개수가 0개일 때 해당입니다. 1사업자가 꽉 차서 업로드가 안 되시는 경우 업로드 프로그램 맨 뒤부터, 즉 초창기부터 업로드 하셨던 상품 중 안 팔리는 것들을 지우시면서 새롭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숫자 30%가 보이시죠? 이 30%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사업자에서 60개를 업로드 하실 때 30%의 비율, 즉 60개에서 30%면 18개죠. 여기에서 숫자 계산하기 쉽게 반올림 하시면 20개가 되고, 이 사업자 업로드하는 60개 중에 30%인 20개는 1사업자에서 팔렸던 상품을 다시 소싱해서 새로운 키워드로 적용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1사업자에서 팔렸던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정산 파일에 정리해 놓으셨겠죠?
그럼 그 팔렸던 상품에 들어가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통해 상품을 찾으시고 그 상품을 다시 소싱을 진행하시고 새로운 키워드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 이 사업자에 올리는 비율 60개 중 30%의 비율. 원래는 18개이지만 반올림했기 때문에 20개인 겁니다. 그리고 60개 중에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개는 그냥 새롭게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6대4 비율로 100개를 하루 업로드한다 가정하에 6의 비율 2사업자에 60개, 4의 비율 1사업자에 40개 업로드 진행하시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사업자에 60개를 업로드 하실 때 30%의 비율 18개에서 반올림하여 20개는 1사업자에서 그동안 팔렸던 상품을 새롭게 다시 소싱하고 키워드를 변경해서 20개를 업로드하고 나머지 40개는 일반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한 것과 같이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이 방법으로 쭉 업로드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날부터 이 사업자에 하루에 한 건 혹은 이틀에 한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대3 비율이에요. 하루에 100개를 업로드하고 있다 가정하면 1사업자에는 30개 그리고 2사업자에는 70개를 업로드하는 거죠. 언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건 혹은 이틀에 한 건 정도 2사업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입니다. 1사업자 30개 업로드하고 2사업자 70개 업로드를 하면서 그중 30%의 비율은 전과 동일하게 1사업자에서 팔린 상품을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업로드합니다. 2사업자 70개 업로드에서 30%면 21개죠. 여기에서 반올림해서 20개로 맞춰주시고 20개는 1사업자에서 판매된 상품들을 다시 소싱과 키워드 작업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나머지 70개 중 20개를 제외한 50개는 새로운 상품들로 쭉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율입니다. 2사업자가 1사업자 매출과 비슷해졌거나 거의 따라갔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에 2사업자가 도달했을 때 마지막 8대2 비율로 갑니다. 그러면 비율에 대입해보면 1사업자는 20개, 2사업자는 80개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2사업자의 30% 비율 24개에서 반올림하여 25개는 1사업자에서 판매된 것들을 소싱과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업로드하시고 나머지 2사업자 55개와 1사업자 20개는 일반적인 업로드와 동일하게 업로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보셀러분들이 사업자가 업로드 개수가 꽉 차면 업로드를 안 하시고 마켓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마켓이 점차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문이 끊기게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셀러분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성 마켓들은 업로드 지수라는 게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마켓 업로드 지수라는 게 없었다면 2000년도 초반에 상품을 업로드 해두시고 지금까지 업로드 안 한 상품들도 2023년 현재까지 노출이 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업로드 지수는 아마 마켓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셀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에 업로드할 수 있는 숫자가 꽉 차면 방치하는 게 아니고 안 팔린 상품들을 삭제해 주시면서 새롭게 또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셀러들은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마켓들의 판매되는 로직을 추측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사입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구매 대행으로만 3사업자를 키우실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시간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3사업자를 사입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실행해 주시다 보면 1사업자에서 팔렸던 상품이 2사업자에서도 팔려요. 왜? 우리가 1사업자에서 팔렸던 상품들 30%씩을 가져와서 2사업자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1사업자와 2사업자가 공통으로 판매되는 물건들이 있겠죠. 물론 이 상품들은
1사업자에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효자 만들기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 2사업자에서도 판매가 된 상품들은 효자 만들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효자 상품은 매월 꾸준히 주문이 잘 들어오는 상품을 뜻합니다. 이 효자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1사업자에서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효자가 있고, 2사업자에서도 꾸준히 주문 들어오는 효자가 생겼고, 2사업자 상품 개수가 5,000개가 꽉 찬 상태일 때 3사업자를 만들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키웠느냐, 1사업자와 2사업자 공통으로 판매된 상품들을 전부 번역해서만 3사업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번역해서만 업로드하였더니 3사업자가 5일 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고요. 상품 업로드 개수는 40개 미만일 때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기간의 첫 주문은 구매 대행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아직도 3사업자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3사업자도 주문이 들어온 제품들은 주문 들어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자 만들기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효자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3사업자도 매달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뭘 했느냐면 바로 사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입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입용 4사업자를 만들었고, 해당 사업자는 사입으로 국내에서 판매 진행할 예정이어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를 만들었고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입 품목은 어떻게 고르냐면 바로 1사업자에서 잘 팔리고 있는 효자 제품, 그리고 2사업자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효자 제품, 3사업자 번역해서 업로드한 상품 중에 효자 제품, 3개의 사업자에서 공통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을 골라 사입을 진행했습니다. 왜 공통으로 겹치는 물건이 있냐면 1사업자에서 판매된 30%를 2사업자에 올렸고, 1사업자와 2사업자의 공통으로 팔린 상품들을 3사업자에 올렸기 때문에 3사업자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품목은 전부 1사업자와 2사업자의 판매가 되었던 상품인 거죠. 저는 1차로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30품목 정도를 걸러냈고요. 여기에서 전기 제품이나 유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은 제외하고 12개의 품목을 사입을 진행하였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사업자로 사입을 진행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재고나 리스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입한 상품이 보관함이었어요. 보관함이 1사업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고객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해당 제품이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고 가격도 동일한데 왜 해외 제품으로 주문해 주셨을까요? 저희 동일 제품 국내 제품 링크로 보내드릴까요? 말씀을 드리고 사입을 진행한 4사업자 상품 링크를 전송드립니다. 2사업자에서도 보관함이 팔리면 똑같이 문자 보내서 링크 드리고요. 3사업자에서도 보관함이 팔리면 똑같이 문자와 링크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문자를 받으신 고객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받네요, 취소하고 국내 제품으로 다시 주문할게요 하고 주문 넣어주십니다. 그럼 저는 4사업자 도소매로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4사업자 한 군데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1, 2, 3사업자에서 함께 팔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4군데에서 상품을 동시에 팔고 있는 거고, 이미 효자인 제품으로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을 사입한 거라서 악성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줄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사입까지 관심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구매 대행만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1사업자 키우시고 2사업자 키울 때까지는 혼자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3사업자가 넘어가실 때에는 분명 알바나 직원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1사업자는 유지만 하면 되니 이거 유지만 하면 되니까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씩만 올려주세요 하시고 1사업자를 알바분이나 직원분께 주시고 2사업자와 3사업자를 오늘 처음에 배운 1사업자, 2사업자 키우는 방식과 비율에 맞춰
동일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에 넣어 키우는 게 복잡하신 분들은요, 그냥 새로운 사업자 키우실 때 1사업자에서 혹은 먼저 키워놓으셨던 사업자에서 팔렸던 상품들을 다시 소싱해서 업로드하는 걸 하루에 몇 개씩 하겠다 정해놓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실제로 사업자 키웠던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괜찮아 보셨나요? 사업자 키우는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거나 구매 대행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